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더러운 인간들. 32세 여성 내담자가 무려 4번이나 반복했단 말. 그녀는 나름 괜찮은 회사를 다니다가 아는 언니가 이벤트 회사를 차렸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직장을 옮겼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자리 잡을 때까지 거의 쉬는 날도 없이 자기 일처럼 했다. 그런데 2달 전 사무실 이사할 때 물건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 생각보다 심각해서 일주일 입원을 했다. 그런데 당연히 병원비를 계산해 줄 줄 알았던 언니가 반반씩 부담하자며 반만 주었다. 서운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그 후 허리가 자주 아팠고 결근하는 날이 늘었다. 어느 날 언니가 부르더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네 몸도 안 좋으니까 쉬어라고 했다. 처음엔 쉬라는 말이 그만두라는 말인 줄 모르고 고맙다고 했는데 배신감도 들고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고 그럼 퇴직금이나 잘 챙겨줘 라고 말했다. 그런데 언니는 구멍가게에서 무슨 퇴직금이냐, 맛있는 거나 사 먹으라면서 10만 원을 줬다. 열흘가량 실랑 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 그런데 노동청에선 근로계약서도 없고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 내담자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롭고 미쳐버릴 것 같아서 왔다고. 모파상의 소설 비갯덩어리가 떠올랐다. 전쟁 중 적군이 점령해버린 도시를 탈출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 마차 안에는 10명이 타고 있었는데 지성인 교양인을 차차하는 사람들과 수녀 그리고 엘리자벳 루세다. 엘리자벳은 예쁜 여자다. 소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묘사했다. 팽팽한 살결에는 윤이 돌고 엄청나게 큰 유방이 옷 밑에서 불룩 솟아오른 이 여자는 남자들의 구미를 돋우었으며 인기도 대단했다. 그녀의 싱싱한 자태는 그만큼 보는 눈에 즐거움을 주었다. 마차 안에서 사람들은 엘리자벳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소위 엄지척을 해주었다. 그러나 엘리자벳이 매춘부였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개를 돌렸다. 징그러운 벌레를 보듯 했고 자기들끼리만 말을 했다. 자신들은 우아한 교양인이기 때문에 더러운 여자와 옷깃만 스쳐도 기분 나쁘다고. 그런데 폭설로 인해 마차는 느렸고 허기가 졌다. 주변의 가게는 안 보이고 점점 굶주림에 지쳐갔다. 그때 엘리자벳이 하얀 보자기를 꺼낸다.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손질해 놓은 통닭 2마리. 더러운 여자 취급을 하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친한 척 말을 걸며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 한참 후 시내로 들어와 여관에 들어섰을 때 여행 허가증을 검사했던 장교가 엘리자벳을 불러낸다. 그녀가 안 가겠다고 하자 사람들이 당신이 안 가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볼지 모른다며 가라고 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장교에게 가지만 금방 돌아온다. 다음 날 장교의 방해로 마차는 출발하지 못한다. 매일 밤 장교는 엘리자벳을 부르고 그때마다 엘리자벳은 거절을 한다. 그리고 마차는 출발을 못한다. 장교는 자기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한 출발을 허가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는다. 사람들은 갖은 수단을 써가며 그녀를 장교에게 보내려 하고 심지어 수녀마저 합세해서 설득을 한다. 그녀는 결국 수락을 한다.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을 위해서. 엘리자벳이 장교에게 갔을 때 그들은 술을 마시고 웃고 떠들며 그런 여자들은 말이에요 하면서 엘리자벳 흉을 본다. 다음 날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데 서로 그녀의 옆자리에 앉지 않으려 하고 자기들끼리만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만 논다. 굶주림에 지쳐갈 때 그녀가 주었던 음식도 그녀의 희생 덕분에 출발하게 되었다는 사실도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는 없다. 엘리자벳은 여관에서 나올 때 미처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은 먹어보란 말 한마디 않고 자기들끼리만 먹는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의 추악함을 너무 많이 겪어왔던 그녀는 눈물을 흘린다. 마차 속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나를 돌아본다. 나는 어떤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 적은 없는가?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무시한 적은 없는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인간은 만물의 해악이라는 말로 바꾸고 싶다. 네, 인간다움을 회복해가는 자기사랑 심리훈련. 첫 번째, 여러분이 엘리자벳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여러분이 그 마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 번째,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편견으로 대한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에밀 졸라의 소설 인간 짐승에는 수많은 인간 짐승이 등장하는데 소설을 읽다 보면 에밀 졸라의 탄식이 들려오는 환청의 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짐승처럼 살지 않기 위해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에서 짐승보다 더한 짐승의 모습을 본다. 인간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인간다움의 경계선은 어디쯤일까요?